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미국의 교착 상태. 2. 한국의 기적 기술. 3. F-35에 대한 끔찍한 진실. 현지 시각 7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미국의 5세대 주력 스텔스 전투기 F-35의 엔진에 사용된 자석 부품이 중국산 코발트 사마륨 합금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며 인수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조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윤활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악됐다며 부품이 교체될 때까지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 드파즈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성 국가에서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엔진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부품이 발견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에서는 비상이 걸려 도대체 어디서 섞여 들어온 중국산 부품인지 확인에 나섰는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하니웰이 제조하는 터보머신에 들어가는 사마륨 코발트 합금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35의 터보머신은 보조 전원 장치와 공기순환기를 연결해 지상 정비 작업과 주 엔진 시동, 비상전력 사용 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터보머신의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인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즉각적인 부품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군의 F-35 인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35의 엔진에 들어갈 연구자석은 고효율 모터가 필요한 전기차와 드론 등에도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또한 전투기에 사용되는 부품인 만큼 매우 고품질의 연구자석을 요구하는데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몇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록히드 마틴은 부품 공급을 위해 한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적 기술. 사실 한국은 히토류 연구자석에 있어 세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LG이노텍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의 사용을 60%나 줄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자석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LG이노텍은 자석의 성능을 14.8kGauss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의 성능이 14.2부터 14.3kGauss 정도이고 업계에서 자석의 기술적 성능 한계치를 15kGauss로 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준의 기술력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에 친환경 마그넷이 적용되어 성능을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히토류 의존을 줄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룩해냈습니다. 분말재료연구본부 자성재료연구실 이정구, 김태훈 박사 연구팀이 고가의 히토류인 네오디뮴엔디의 사용량을 약 30% 저감하고도 상용 자석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히토류 저감형 연구자석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네오디뮴은 연구자석의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였지만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했었습니다. 각국에서 네오디뮴 함량을 줄이고 저가의 세름 함량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공정 대신 빠른 냉각 속도로 공정이 가능한 멜트 스핀법과 열감 변형법을 히토류 저감형 전구체와 최종 연구자석 제조에 각각 적용하여 자석 내 불필요한 자석 입자의 형성을 억제해 자석의 미세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김태훈 선임연구원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히토류 연구자석 소재 분야가 지닌 자원 문제와 소재, 부품 장비 이슈를 동시에 해결한 매우 성공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성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방산기업을 상대로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연구 자석의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생산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생산량은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 1위의 연구 자석 생산국이었지만 현재는 자석 산업이 거의 사장되어 2005년 이후 네오디뮴 소재 자석의 생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이를 자원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뒤늦게 연구 자석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달리 미국의 우방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구 자석이 급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겠다는 고객이 많은데 굳이 미국에만 먼저 팔아줘야 할 이유는 없기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 문제를 두고 미국이 썩 친절한 파트너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참에 그동안 쌓인 분을 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 방산에 제동을 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기 구입에 있어 대외군사 판매 절충교역의 형식을 취해왔는데요. 일반적인 구입가보다 비싼 가격에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의 무기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역 방식입니다. 과거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 플랜에서 시작된 절충교역은 한국과는 뒤틀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엎고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부품 수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약의 이원화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FMS라는 교역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 문제이다.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절충교역에 의지하다 보면 국산화 역시 차질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이익을 받는 게 두려워 정부는 그동안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F-35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었지만 미국은 AESA 레이더, IRST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KF-X 사업이 통째로 엎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무사히 KF-21이 날아오를 수 있었지만 한국의 방산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달갑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 완전 국산화를 이룩하게 된다면 미국이 무기를 팔 시장이 하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KF-21의 개발로 차후 미국산 전투기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전투기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기에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견제하고 방해해 왔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1년 2월 미국은 한국 공군의 F-15K에 장착되는 전자광학 장비인 타이거 I의 봉인이 훼손됐다고 거세게 항의했었는데요. 미국이 수출하는 항전 장비들은 삼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철저하게 봉인된 상태로 수출되며 미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분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조사단은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며 한국이 무단으로 장비를 분해해 역설계하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미국의 괜한 트집 잡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30대 밖에 되지 않는 미국 조사단원이 고함을 지르고 벽을 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트집 잡기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질을 참아줄 수 없었던 한국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미국과의 무기 교역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성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리 방산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만큼 더 이상 미국에 호구 잡혀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국의 전투기 산업이 휘청거리며 한국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방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F-36의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의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16V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체 비용,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 새로운 기체를 원하는 국가들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한국의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발되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기 산업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 경제 속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갑질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방산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35에 대한 끔찍한 진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이로 온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A의 기총에 쓸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 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 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 베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 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화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 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순이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에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 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즈음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